근데 그 사람도 자기 확신이 있는 게 보이면 빌려주게 돼요.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, 있는 사람, 이 차이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처음에 실패를 크게 하더라도 복구가 돼. 그지? 우리 이제 매도하고요. 반은 뺄 거예요. 반 빼고 반은 이제 또 계속 다음 사이클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. 안녕하세요. 형님들 반갑습니다. 쩔코니 2025년 대출금리가 어떻게 될까요? 올해 대출금리요, 점진적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이 대출금리는 올해의 내림폭은 조금 약할 것으로 보이고요.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고환율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? 요즘 뭐 유가를 비롯해서 우리가 주로 소비하고 있는 소비재들 대부분이 수입품, 그 와중에 달러는 오늘 보니까 오늘 1430원인가 그렇더라고요. 1원 또 반등했네. 1430원. 굉장히 고환율인 상태에서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. 다만 이제 원화의 가치가 지금 저점이니까 사실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다면 굉장히 추천하는 시기예요. 근데 아직 이제 금리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인하될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변동금리 상품이 시작점은 좀 높겠죠. 뭐 예를 들면 고정금리는 뭐 3%라고 하면 변동금리는 3.5부터 시작하고 막 이런 어떤 그 악조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왜냐면 은행에서는 이런 시기에 고정금리로 팔고 싶지 변동금리로 팔고 싶겠어요. 앞으로 금리가 내릴 건데 기준금리가 조금 불리한 상황에서라도 지금 시기는 변동금리를 추천하는 시기다. 그리고 고환율이라는 건 반대로 해석하면 앞으로는 환율이 내려간다지 않습니까? 그죠? 이럴 때는 사실 변동금리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을, 돈을 쉽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최대한 많이 변동금리로 받아두시는 게 유리하다. 그리고 요 이제 금리의 저점이라고 추정되는 곳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7년경을 예상을 하더라고요. 2027년경에 부동산을 매수하기 좋다. 또 어떤 분들은 2026년 하반기 정도면 된다. 그러니까 우리 현재로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죠. 내년 7월 이후 요 정도 때가 비트코인의 저점과 정확히 맞물리지 않는다면 또 나쁜 투자는 아닙니다만은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사이클이 좀 길어요. 10년입니다. 방송 명절 주말 쉬시고 계속 하시나요? 뭐 특별한 이벤트도 없는데 좀 쉬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긴급 방송을 할게요. 어차피 앞으로 저 행정명령이 적어도 이제 앞으로 한 3달 동안은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. 그런 혜택은 좀 봐가면서 다만 이달 안에 막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. 금리도 동결될 예정이고 이미 우리는 지난번 금리 인하 이후 알고는 있었지만 거의 이제는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다음 주지 않습니까? 그죠?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99% 확률로 동결이다 이러면은 거의 확정인 겁니다. 반감기 지나서요. 지금까지 변동성이 요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. 그죠? 여기가 반감기니까 요만큼이에요. 반감기 작년 4월이었습니다. 다들 기억하시겠죠? 그보다 앞서 현물 ETF 승인이 1월이었죠?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. 2024년 1월, 4월 이렇게 여기가 현물 ETF고 이 점선 보이시는 점선이 반감기였습니다.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반감기 이후 요만큼의 변동성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계신 겁니다. 과거로 대입해보자면 요 정도 되나요? 그래요.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조금 명확해지지 않으세요?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거. 불안해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. 누가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누가 돈을 빌리러 왔어. 돈을 빌리러 와가지고 이번에 뭐 이만큼만 빌려주면 이번에는 뭔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부탁 좀 하려고 왔어. 이러면 돈 빌려주고 싶습니까? 내가 이번에 진행하고 있던 것이 있는데 여차저차해서 정확하게 뭐 얼마가 부족하고 만약에 이게 이만큼을 빌려줄 수 있다면 내가 갚을 수 있는 시한은 어느 정도 되고
분할해서 어느 정도씩 갚아 나갈 것이며 그렇지 않는다면 되는 만큼이라도 빌려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뭐 어떤 뭐 대출을 사용해서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겠다. 아니면은 기간이 길어진다면 어디서 뭐 대환이라도 해서 이렇게 갚아 나가겠다.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럼 당연히 이런 사람한테 꼭 빌려줘야 된다면 돈은 이제 웬만하면 빌려주지 마시고 빌려줘야 된다면 둘 중에 누구한테 빌려줘야 되겠냐고.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 정도로 막 자기 확신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요. 여기서 물을 타다 내 돈 다 떨어지잖아. 그러면 확신을 갖고 빌리러 다녀 이제. 근데 저 정도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조금 돈을 빌려주게 돼 있어요. 물론 100%는 아닙니다만.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내리면 더 사. 내 돈 다 떨어졌어. 빌리러 다녀. 대출 받아. 대출 금액 안 나와? 아는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자기가 다 설득합니다. 근데 그 사람도 자기 확신이 있는 게 보이면 빌려주게 돼요.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, 있는 사람 이 차이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처음에 실패를 크게 하더라도 복구가 돼. 그치? 다음 상승장. 거봐 내 말이 맞지? 오케이 지난번에 돈 빌려줘서 고마워. 내가 너 국방부 장관 시켜줄게.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. 2025년 우리 이제 매도하고요. 반은 뺄 거예요. 반 빼고 반은 이제 또 계속 다음 사이클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반 빼고 나서 조금 규모가 큰 공간으로 좀 마련을 해서 좀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지만은 또 그런 어떤 우리가 대면하는 공간, 그런 소통하는 공간도 좀 만들고 싶고 욕심입니다만 저는 이제 올해 안에 우리가 팔기는 하겠지만 바로 올해 안에 매수가 될진 모르잖아요. 또 공간을 타고 나면 또 꾸미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다른 문제들도 있으니까 다른 얘기 그만하겠습니다. 잘 될 거라 믿고요. 잘 될 겁니다. 비트코인도 잘 될 거고요. 또 트럼프 형님도 당분간은 잘 되실 겁니다.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